자, 오늘은 기계설계사 안기사 실기시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실제 시험장에서 받는 시험지를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계설계사 안기사는 CAD를 100점 만점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CAD인데 CAD가 배점이 좀 다릅니다. 2D, 3D가 있습니다. 자, 2D는 68점, 3D는 32점 배점이 됩니다. 두 개 합쳐서 60점이면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시험 문제를 보면서 기계 설계 산업계사에 있는 설계 변경 작업, 자, 그 다음에 실격 사유, 미완성, 그 다음에 실제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채점 기준표.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설계 변경을 못하면 미완성으로 되기 때문에 불합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도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실제 도면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다음에 요구사항을 시험시간 내에 작성하시오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작업인데요. 지급된 과제 도면, 이 지급된 과제 도면은 시험지를 딱 요거 한 장밖에 안 주죠. 요것도 한 장 줘집니다. 이게 실기 시험 문제집니다. 이게 알겠죠? 그럼 요 시험지를 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지? 요 시험지를 보고 설계 변경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을 수행하시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설계 변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후반부에 변경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할게요. 이거는 후반부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면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기계설계사 안기사는. 자, 일단 이거는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쭉 시험 문제 유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부품도 2D 제도가 있죠. 그럼 지급된 과제 도면을 기준으로 설계 변경 작업을 하는데 1, 2, 3, 4, 5만 그린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시험지 보셨죠? 그럼 2D가 있으면 뭐만 작업해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만 2D로 그리면 되죠. 그죠? 그럼 6번은 안 그려도 된다는 얘기죠. 시험지에 주어진 도움만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자, 됐고. 자, 다시 시험지 들어볼게요. 자, 1, 2, 3, 4, 5만 그리면 되고. 자, 뭐, 모델링은 대상 부품이 틀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자, 이게 2D 작업이죠. 모델링을 3차원을 얘기합니다. 모델링. 삼각 투산법인데, 이거는, 3D 작업이죠. 3D 작업. 3D 작업은 1, 2, 3, 4분만 그린다. 무슨 얘기냐. 아까 주어진 도면을 보고, 2D는 1, 2, 3, 4, 5, 3D는 1, 2, 3, 4, 5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험지에 주어진 도면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시험지. 그래서 주어진 부분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음영 렌더링 처리를 했던 때는 됐죠. 렌더링 처리 안 하면 32점 중에서 5점이 감점됩니다. 자,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도면의 크기가 주어지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시험지에서 이게 2D에 대한 A부가 인적사항이고 B가 표절안이거든요. 그럼 이게 3D 답안이 됐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2D와 3D 답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B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답지 만들 때 이게 어깨 그렸거든요. 어떤 경우는 자, 또 오해하시면 안 되시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경우는 2D처럼 이 표절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표절을 작성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는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알겠죠? 어떤 때는 표절안을 그리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지에서는 그리라고 한 거예요. 이 시험지에서는. 됐죠? 일단 시험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치수, 인적사항 치수나, 그 다음에 표절안 치수 등이 다 주어지죠. 그죠? 그리고 출력을 해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답지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설계 변경 후에 요거
2D 답안, 이게 설계 변경 후에 2D 답안 하나, 그 다음에 3D 답안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 2개를 출력하지 못하면 실격이 됩니다. 실격. 알겠죠? 자,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당연히 리섭 쓰면 안 되고, 파트오그램 쓰면 안 되고, 미리 작성된 블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 이렇게 시험을 보는 와중에 블록은 만들어도 됩니다. 미리 작성된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중요한 걸 볼게요. 자, 도면의 크기 및 한계 설정, 윤곽선도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어떤 경우는 2D, 즉 2D와 3D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2D는 A2 용지로, 3D는 A3 용지로 해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 있는 시험지는 자 2D만 주어졌죠. 그렇죠? 그럼 둘 다 2D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B가 594, 그러니까 이게 둘 다 A2니까 이게 594. 리미트 한계 설정하면 되죠, 그죠? 여기 420. 이건 지금 A2 용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면의 한계라든지 중심 마크인데 C와 D가 다르죠. 그래서 C와 D가 다르다. 이런 것들도 시험지에서 주어진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경우는 이 중심 마크만 주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D가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지에 주어진 도면 환경이라든지 중심 마크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 굵기라든지 용도도 시험지에 다 주어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과제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부품은 케이스 데이터북을 참조하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케이스 데이터북 있죠. 이거는 여러분 저 산업인력관리공단 어디 있냐니까, 자, 큐넷 왈청 캬 아시죠? 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으십니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내 혼자 공부를 할 때 케이스 데이터북을 가져와야 되겠죠. 시험장에 쓰는 데이터북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버전, CAD 버전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CAD 프로그램 버전. 자, 버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일단 요 케이스 데이터북은 어디 가서 받으시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 산업인력관리 홈페이지 아시죠? qnet.or.kr 여기 들어가시면 qnet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KS 데이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KS 데이터. 요 연습하실 때도 이거 받았어야 되니까 케이스 데이터 검색하시면 여기 다운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받아 놨죠, 제가. 요게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운받은 게 요걸로 이게 시험장 화면에 깔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회 실기 원서 접수거든요, 내일부터. 그래서 요게 원서 접수하기 전에 이게 뜹니다. 뭐가 떴냐 하니까 자, 다시 자, 이게 뜹니다.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원서 접수하면서 여기 보시면 2023년도 기사 1회 실기시험 시설 현황이라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 기계설계 산업기사 있죠. 서울 지역에 볼게요. 서울 지역에 보니까 오토캐드랑 인벤트 19, 오토캐드 인벤트 1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깔려있는 고사장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쵸?
알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니까 저는 일반 기기하고 기기 설계사 기술 다 가르치니까 자, 저는 여기 제일 보니까 오토캐드 2022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벤터 2020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죠? 오토데스크 사이트죠. 오토데스크 코리아 요 검색하셔 들어가가지고 오토데스크 코리아 들어가셔가지고 학생용 버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졸업한 학생도, 졸업생들도. 어쨌든 요 프로그램을 자기가 쓰는 버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수업은 요 우리 일반 기기가서 기기 설계사님께서 가장 높은 버전이 요 인력공단에서는 2020하고 2020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사용하는 버전을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다시 시험지 한번 볼게요. 어쨌든 데이터북 다운받으셔도 되고 프로그램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기가 다른 것을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됩니다. 자, 되고 자, 기권, 실격, 유한성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권은 당연히 기권을 의사 표시하는 거고 실격은 당연한 예들입니다. 당연한 거.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기권은 뭐 자기가 기권을 포기하면 시험장에서 보고 동력 전달 자체만 공부했는데 치공을 왔다 그러면 한 반이 나가요. 시험장에서. 그럼 기권이 되겠죠. 자, 실격입니다. 파트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리습을 쓴다든지 기존에 만든 블록 쓰면 실격이 되겠죠. 그리고 채점 시 다른 수험자가 동일하면 이게 실격이 되겠죠. 케이스 데이터북에 맞지 않고 하면 실격이 되겠죠. 그죠? 파손을 익혀도 실격이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미완성. 자, 미완성. 미완성 보도록 하죠. 자, 무조건 출력을 해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 출력을 해내셔야 되는데, 자, 보죠. 자, 일단 부품도 한 장, 2D 도면 한 장, 3D 한 장. 알겠죠? 이 출력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죠? 종이로 2D, 3D 출력을 하잖아. 그럼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울산 그 산업인력관리공단 본부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채점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채점위원들이. 저도 채점위원 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채점위원들이 종이를 보고 채점해야 돼요. 종이를 보고 출력된 종이를 보고 채점합니다. 출력된 도면이겠죠. 출력된 도면으로 그 도면으로 채점을 합니다. 컴퓨터 화면 안 봐요. 출력된 도면을 가지고 채점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되면 실격이다. 그리고 직접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10분 동안 초과하면 이게 미완성이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거. 불합격이죠. 자, 어떤 경우냐니까 여러분들이 5시간 30분 시험 치고 나서 출력하는 프린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면 네트워크가 한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프린터 한 대로 그 고사장에 있는 20명 가까이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종료하고 한 사람이 출력하는데 뭐 10분 이상 경과하면 다 사람도 다 지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논의 얘기지만 본인이 직접 원하면 조기들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10분을 초과하면 프린터가 안 되니까 미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면의 크기라든지 색상 등에 채점하는 경우는 1회 재출력의 기회를 주긴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뒷부분에 동상 촬영을 해놨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 말도 중요한데, 자, 요구한 부품도 렌더링 등각 수상 중에서 한 개라도 투상도가
제도되지 않은 경우는 유한성 처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실제 답지를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그 실제 도면을 봤을 때 2D는 뭐를 그리라고 했지? 2D는 자, 이게 실제 시험지면 2D는 1, 2, 3, 4, 5를 그리라고 했잖아. 1, 2, 3, 4, 5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 2D는 뭘 그리라고? 2D는 1, 2, 3, 4, 5. 3D는 1, 2, 3, 4 그랬거든요. 1, 2, 3, 4. 자, 그러면 자, 실제 답지를 한번 보고 설명할게요. 답지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설계 변경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 비합되니까 큰 틀만 얘기하고 설계 변경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2D 답안인데 자, 1, 2, 3, 4, 5 있죠. 그럼 여기서 만일에 이 올시 카바가 안 그려졌다. 만일에 이 올시 카바가 없다. 만약 이 올시 카바가 없다. 그럼 미완성치를 되겠죠. 그럼 점수가 안 나가는 거죠. 불합격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내기할 때 4번을 못 그리겠으면 여기 외형이라도 끊어라 하거든요. 외형이라도. 취소기입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형이라도 그려놔라. 그럼 미완성 채점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형이라도 있으면 외형이라도 그랬으니까 점수는 부여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3D도 마찬가지입니다. 3D도 1, 2, 3, 4면 그냥 4번에 동그라미 표시라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한 개라도 안 되면 미완성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되죠?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한 개라도 투상도가 제도되지 않은 경우는 뭐다고? 미완성 됩니다.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못 그린 경우가 있겠죠. 자, 지시한 부품은 모두 작성해야 하면 하나도 누락되면 미완성치로 됩니다. 됐죠? 오작입니다. 오작. 오작은 뭐냐? 자, 요게 채점 기준표를 좀 보면 설명할게요. 채점 기준표. 여기 보면 종이 축이라든지 각법이라든지 개수교육이라든지 껴맞춤 공차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기하 공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 자, 제가 채점 기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점 기준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그 진짜 채점위원들이 그 울산 산업인력관광지역본부에 가면 채점위원들이 여기 채점 기준표라는 걸 보고 채점을 하거든요. 채점 기준표를 보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주요 항목 8개가 있죠. 주요 항목 8개. 2D 채점 기준, 3D 채점 기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 좀 설명할게요. PDF 파일 보고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주요 항목 8개에서 한 개라도 빵점 맞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간단히 좀 보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요 보면 2차원 채점 기준표라고 있죠. 그러면 주요 항목 8개가 있습니다. 주요 항목 8개. 그럼 주요 항목 8개에서 빵점 맞으면 실격됩니다. 불합격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자, 일단 자, 나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아까 투상법 있죠. 요걸 보고 채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첫 번째 경우인데 투상법 있죠. 투상은 아까 내가 뭐랬지? 한 개라도 2D든 3D든 한 개라도 한 부품이라도 안 그리면 뭐 된다고? 점수 배점이 안 되겠죠. 미완성이니까. 자, 근데 그거 빼고 어떤 게 있냐니까. 자, 투상에서 실격되는 요인은 크게는 요겁니다.
자, 부품 구분 못하면 실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이게 그리스 니뿔이거든요. 자, 이게 그리스 니뿔인데, 자, 내가 본체 1번을 그려야 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 니뿔과 하나로 같이 그리면 실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빼고 그려야 되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올실 커브잖아. 근데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이게 올실을 같이 그리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 서퍼 키를 그려야 되는데, 키를 같이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격 전달 장치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자, 보세요. 내가 그 투상에서 실격되는 요인은, 자, 투상에서 실격되는 요인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투상에 실격되는 요인은, 자, 일단 미완성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고, 한 개의 부분을 다 그려야 된다는 걸 아까 설명했고요. 부품 구분하는 거랬죠. 부품 구분하는 거. 동력 전달, 우리 그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동력 전달 장치랑 치공구, 이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학생들이 치공구를 투상 못 해가지고 부품을 구분하고 같이 그리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내용들인데 아주 간단한 바이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바이스. 미리 안 뽑아냈네. 자, 볼게요. 아주 간단한 건데, 자, 만약 시험지가 있다. 시험지 한번 볼까요? 치공구에서 실격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투상에서. 자, 그럼 이건 아주 간단한 도움인데 보세요. 여기서 실격이 왜 나오느냐? 실격이 왜 나오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요거 1번이랑 고정조라는 게 있거든. 이거를 같이 그린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 같이 그리면 실격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는 일감이거든. 일감하고 3번을 같이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2번이랑 베이스를 같이 그리는 경우. 그래서 분번 구분을 못하면 실격이 주어집니다. 알겠죠? 분번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부분 투상에서 실격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서? 치공구에서 많이 나와요. 자, 됐고. 자, 다시 시험지 넘어올게요. 그래서 투상 부분에서는 왜 때문에 실격 나온다? 크게 두 가지. 부품을 안 그리든지, 또 뭐라고? 부품을 안 그리든지, 또는 부품 구분 못하면. 되죠. 그 다음에 치수기입인데 이게 케이스 데이터북입니다. 중요 치수와 케이스 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일에 데이터북 찾을 곳이 30군데다. 그럼 그 중에 3분의 1 이상 틀리면 실격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규격이 3분의 1 이상 틀리면 실격 줍니다. 불합격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수 공차. 특히 껴맞춰 공차죠. 구멍기준식 껴맞춰 공차. 기하 공차. 포면 거치기, 재질 선택인데요. 재질 선택은 여러분 2D 답지 작성할 때, 2D 답지 작성할 때, 여기 재질을 아예 안 쓰면 여기 실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냥 이 표제란 정리할 때 아예 다 적고 가라 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체질을 못 쓰면 실격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까 주요 항목 8개에서 한 개라도 이 주요 항목 8개가 한 개라도 빵점 맞으면 실격된다 했잖아. 체질 점수를 빵점 맞으면 실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 칠 때 체질을 다 쓰고 가시라는 얘기죠. 알겠죠? 주소 정리하시면 되고, 주소도 안 해야 되죠. 이 주소는 어떤 거야? 주소는 요건데, 이건 어디에서 주지? 이 주소는 아까 데이터북 있죠? 데이터북. 이 데이터북 제일 뒤에 가시면 주소가 있어요. 주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적용할 것만 도면 쭉쭉 적용하면 돼. 주소가 있죠. 외워갈 필요도 없죠. 데이터북이 주어지니까. 자, 다시 시험지 보죠. 되죠? 자, 그러면 기계 설계 산업계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계 변경입니다. 그가 이제 중요 시수가 되겠죠. 그죠? 설계 변경. 그쵸. 요거가 안 되면 기계 설계 산업계사는 특히 이 중요 치수, 설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험지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조금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좀 편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베어링 사양을 모두 6003배에서 6004로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시험지가 아까 어떤 거였어, 시험지가. 그럼 여기는 기존에 6003 베어링이잖아. 그러면 603 베어링은 안찌름이 17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좀 알겠지만, 제가 6003 베어링 검색해 볼게요. 자, 6053 베어링을 하면,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할 건데, 6053 베어링 들어갔을 때, 안찌름이 17이잖아. 그럼 나중에 축이 들어가겠죠, 축이. 축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기존에는 안찌름이 17란 말이야. 그리고 베어링이 들어가는 라지는 35고, 베어링의 폭은 8이죠. 이게 B가 8이거든. 근데 이걸 6054로 하래. 그러면 요게 17로 그리면 안 되고, 이 안에 들어간 축은 얼마 그리 20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D는 얼마? 42로 그리고, 폭은 12로 그리라는 얘기죠. 그죠? R값은 0.6. 그쵸? 이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만. 자, 그러면, 자, 그럼 실제 여러분 이것만 보고 실제 요것만 이게 시험 문제죠. 맞아요. 그럼 이것만 보고 2D 만일에 설계 변경 전이면 요거를 17로 그려야 돼. 요거를 설계 변경 전에는 이렇게 변경이 안 좋다면 이거를 뭐로 그려야 돼? 이걸 17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17로. 근데 1이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걸 얼마 그려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25로 그려놨네. 25로. 그럼 데이터북의 치수도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달라지면 하우징도 달라져요. 하우징. 그럼 하우징은 아까 이게 본도면 들어가 수업하겠지만 이게 42로 그려야 된다. 42. 그럼 베어링이 껴질 거잖아. 요 베어링이 껴질 거잖아. 이거죠? 그럼 이게 42로 해야 됩니다. 42. 데이터북이 잘못됐네. 요거 공차를 넣어야 될 건데. 공차, 이게 대문자의 세금입니다. 잘못 기입했네.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실제 이것도 잘못 기입했네. 0.6 데이터북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북대로 바뀐 대로. 자, 간단하게 이제 베어링만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시험지를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6003 베어링이 604로 변경되면, 자, 이게 답지라면 세 가지가 변경이 돼야 되겠죠. 일단 베어링에 요게 42가 돼야 되고, 그죠? 맞아요. 요거 베어링 구속 부등기라는 게 있어요. 0.6 이게 변경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 부분에 뭐가 있어요? 축 부분에 2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개는 베어링이 변경되면서 바꿔야 될 치수죠. 그죠? 베어링이 변경되면서 설계 변경이 된 거죠. 그죠? 그죠? 베어링이 들어가는 베어링의 안찌름, 그 다음 베어링의 바깥찌름이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폭은 어차피 이게 더 크니까 더 상관없겠죠. 폭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또
자, 이런 거 수업을 할 겁니다. 이번 서법의 이 수를 저는 23개인데 23개로 저는 해놨습니다. 23개로 그려놨어요. 그럼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 21개에서 몇 개로 25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는 23개로 그려놨는데 미리 23이라고 보고 갈게요. 그럼 원래는 서퍼기어면 이게 서퍼기어죠. 그럼 여기 23개로 저는 해놨습니다. 23개면 피촌 지름이 달라집니다. 피촌 지름이 모듈 곱하기 수거든요. 모듈 곱하기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집니다. 이것도 알겠죠? 그리고 여기 용목표도 달라지겠죠. 요거 피촌 지름이라든지 그쵸? 이 세 개가 달라지겠죠. 그럴 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모듈이 달라지니까 이 수가 달라짐으로써 달라지는 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채점위원들이 보는 거죠. 채점위원들이. 알겠죠? 자, 그 다음. 시험지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올실의 사양이, 안찌름, 바깥찌름 폭을 얘기하거든요. 올실. 자, 데이터 보고 갈게요. 데이터 보고, 여러분 지금 이 이론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올실 가볼게요. 올실.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올실 보면 지금 시험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시험지가 14, 15, 4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 자, 14, 이것도 출제는 정확하게 못 보네요. 14, 25, 4.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기존에 달려있는 올실은 이런 얘기죠. 기존에는 14, 안찌름이 14. 안찌름이 14. 그 다음에 바깥찌름이 이게 D죠. 이게 25. 그 다음에 B가 4짜리가 달려 있었던 거라. 올실이. 이게 올실 규격 표시 방법이죠. 기계 재료에서. 이게 올실 규격 표시 방법입니다. 이게. 그쵸? 그럼 이 올실인데, 올실의 안찌름이 얼마란 말이야? 요 안찌름이 14, 요 바깥찌름이 25. 그럼 이 폭이 4인 거를 다른 걸로 바꿔라는 거죠. 뭘로 바꿔라고 해서 시험지 볼게요. 자, 이거를 바꿔라는 얘기죠. 시험지 한번 볼게요. 시험지를 15, 37로 바꿔라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올시 들어가는 축지름이 달라집니다. 올시 들어가는 축지름. 공부를 해야 좀 아시겠지만 올시 들어가는 축지름이 달라집니다. 여기 올시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 치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이게 15가 돼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올실이니까 올실 바깥지름에 해당이 요겁니다. 30. 올실폭,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올실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본 수업에서 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뭐 1번과 4번의 부품이 좋을 때는 볼트의 개수는 4개에서 6개로 하고, 그 다음에 볼트의 피칭지를 48로 해라는 얘기죠. 그럼 기존 도면은 안 그럴 거란 얘기야. 이게 실제 이게 시험지 한번 볼까요? 치수를 재야 되니까. 그럼 요게 볼트가 4개짜리인데 이 B 치수죠. 그럼 이 B 치수를 제가 직접 뽑아 볼게요. 이 B 치수를 직접 뽑아 보면, 자, B 치수를 직접 뽑아 볼게요. 뭐가 돼 있나? 자, 치수기 배울게요. 이게 42거든요. 42를 얼마로 고치라는 얘기지? 이거를 48로 고치라는 얘기죠. B 치수를. B란 말. B가 여기 있죠. 시험지 한번 볼게요. 시험지를 보고 갈게. 이건 좀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일단 볼게요.
시험지를 보고 갈게. 시험지. 시험지 이게 B잖아. 이거를 48로라는 얘기죠. 실제는 40인데 볼트 개수도 4개가 아니고 6개라는 얘기죠. 이거를 48로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존에는 40인데 얼마라고? 48로 그리라는 거죠. 48로.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설계 변경된 도면. 그러면 요것도 48로 바꿔야 되고, 그죠? 본체도 48로 바꿔야 되겠죠. 이랑 조립되는 거니까. 요것도 48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같은 올 시즌이니까 요도 48로 바꿔야 되겠죠. 요 같은 별이니까 요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쵸? 그럼 볼트 개수는 4개가 아니고 몇 개를 해라고? 이거를 6개를 하는 얘기죠. 4개가 아니고 몇 개를 해라고? 6개를 하는 얘기죠. 양쪽이니까 요도 6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린 다음에 이제 그리기 전에 변경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아시겠죠? 됐다. 그럼 A를 8에서 10로 해라. 그럼 A분은 어느 거야? 시험지 한번 볼게요. 시험지가 더 정확하게 잘 보이니까. 그럼 A분은 8에서 10을 해라는 거죠. 요 부분. 올실 카바, 그죠? 요 분이죠. 그럼 답지 가서 8로 그리지 말고 얼마를 그리라고? 올실 카바를 여기죠. 요거를 15로 그리라는 거죠. 시험지 주진대로. 이거를 10을 그려라는 얘기죠. 그죠? 자, 또 하는 김에 다 할게요. 이게 모르는 친구들은 스킵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C부는 50에서 56으로 해라. 그럼 C부가 있겠죠. 그럼 시험지 볼게요. 시험지가 눈에 잘 보이니까. 아, C부는 기존 치수가 아이고, 시험지를 봐야지. 50이었는데 이걸 56을 해라는 얘기죠. 그럼 뭐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시험지에. 그러면 C부가 아까 요거죠. 이걸 56을 해라는 얘기죠. 이거를 C부를 56을 해라. 그쵸? 그럼 이게 바뀌면 이것도 바뀌게 됩니다. 올 실도 56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섭이 일어나서 이 렌치 볼트가 안 끼워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 도면을 이해해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자, D는 84에서 87로 해라. 그럼 D부가 어떠죠? 자, D부 시험지를 볼게요. D가 제일 전체 치수네요. 설계 변경되면서 D도 다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바꿔라는 거죠. 87로 해라는 거죠. D부를 87로 하면 된다. 답지를 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87로라는 얘기죠. 이거를 87. 그렇죠? 되죠? 자, 됐네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가 답지를 좀 설명하면 일부러 제가 그 설계 변경이 들어가기 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후를 보면 그 제조위원들은 기계 설계 산업기사는 요 치수들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거는 설계 변경이 돼서 만든 치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20개 정도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 20개다. 21개다 보면 7개 이상 틀리면 실격이 됩니다. 알겠죠? 점수를 안 줘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OT 강의에서 그래도 기계 설계 산업기사는 이 설계 변경을 하지 못하면 떨어진다. 설계 변경을 못하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부터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부품이 바뀌면 다른 부품 간섭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른 부품도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기계 설계 산업기사는 이 설계 변경을 꼭 알고 가야 되겠죠. 그죠? 동력전자장치는 거의 뭐 서퍼기 아니면 불벨트 분리 A타입에서 뭐 M타입으로 바꿔라 이런 거 정도죠. 체인소 포르킷인데 호칭을 30에서 40으로 바꿔라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동산 학원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자, 3D 채점 기준은 별거 없습니다. 3D 채점 기준은 3D는 좀 설명할게요. 자, 2D가 있고, 자, 3D 채점 기준은 그건 되게 쉬워요. 투상만 잘 되면 돼요. 투상만. 물론 설계 변경된 걸로 모델링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3D 채점 기준인데, 그러니까 32점이 100점인데 이거는 100점을 기준해서 한 거라. 그래서 투상만 잘 되면 거의 32점 중에 80%를 맞는 겁니다. 32점 중에 80%. 배치는 그대로 주는 거니까. 3D는 그냥 이게 답지니까 투상만 잘 되면 답지를 그냥 점수를 주는 거죠. 32점은. 투상만 잘 되면 32점이니까 뭐 28점은 받겠죠. 그렇죠. 3D는 그냥 주는 점수다. 투상을 잘 치면 되죠. 근데 학생들이 잘 안 되는 게 치공고 나왔을 때 투상이 잘 못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시험지 보고 다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자, 기계 설계 산업기사는 일단 그 인적사항 표절한 이런 2D, 3D에 대한 환경 설정이라든지 선의 종류라든지 종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주어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설계 변경대로 안 하면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력전자장치 그리실 때 이 설계 변경된 도면들을 자주 그리셔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걸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건 도면마다 다르니까 치공구는 또 치수가 변경되면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옆에 있는 부품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설계 변경이 되게 중요하다. 기계 설계 산업기사는. 알겠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계 설계 산업기사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